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다음 조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51번이고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자, 네 문제 나오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3년 동안 6회분을 분석해서 네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뭐 무조건 매번 나온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꽤 높은 확률로 나오는 주제다라는 거. 국세기본법 7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면 그 비중이 큰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론 정리부터 해서 쭉 볼 건데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기 267번인데 요게 이제 확정부터 되어 있어서 일단은 원래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립에 관해서 일단 이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에 대한 이론, 확정에 대한 이론을 쭉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267번의 밑에 성립과 확정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성립은 뭐라고 돼 있죠?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중요하죠.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이어서 확정도 일단 볼게요.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에 대하여 과세 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어요. 자, 일단 성립은 여러분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생겨났다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소득세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는 다음에 X1년도 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X2년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데 X1년도 12월 31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 낼지는 아직 몰라. 내가 세금으로 얼마 낼지는 모르지만 세금이라는 걸 내야 된다는 추상적인 어떤 의무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납세 의무가 일단 성립이 됐구나.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라. 하지만 X1년도가 다 지났으니까 내가 X1년도 분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본 요 확정은 이제 여러분 요 세액이 얼마인지 일단 쉽게 요 용어를 뭐 문구 하나하나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느낌만 머릿속에 가지면 문구를 보고 풀 수 있거든요. 내가 X1년도 그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과세 표준이 얼마고 그 과세 표준으로 인해서 세액이 얼마가 도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확정, 그 절차를 확정이라고 해요. 납세 의무의 확정.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겠죠. 자,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립이 먼저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론상. 자, 뒤쪽에 보시면은 페이지 일단 여러 번 나오는데 6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694페이지. 자, 성립 시기를 정리해 뒀습니다. 납세 의무가 구체적은 아직 아니야. 하지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생겼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 과세 기간이 정해진 국세의 경우의 성립 시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많이 봤던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게 바로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인세라면 우리가 뭐 정하기 따른 나름이지만 보통은 어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죠. 그죠? 우리가 뭐 그 앞에서 배웠듯이 뭐 정관이랑 법령에 정했다 그렇게 그러면 그거에 따르고 그런 건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말고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하는 법인의 경우는 과세 기간이 법인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반적으로요. 뭐 사망했다 이런 거 빼고 일단 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가가치세는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어떤 기간에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기간을 딱 정해놓은 세목들이에요. 그거는 언제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길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X1년도 소득세. X1년도 말이 지나면, X1년도가 끝나면,
내가 1년 동안 뭐 소득세 개인적으로 뭐 번 게 있고 뭐 기타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자세히 계산은 안 해봤어 아직.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했고 뭐 돈이 들어온 게 있고 하니까 아 세금 내야겠구나. 그런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요 표현. 과세 기간이 정해진 법소부, 대표적으로 이 법소부 같은 세목들은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성립한다는 거야.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요.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어. 근데 납세 의무는 그때 성립한다는 거야.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우린 지금 그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언제로 보느냐 요런 게 법정 다툼이라던가 어떤 과세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정할 때 필요하거든요. 성립되기 전인지 성립된 후인지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극과세 금지된다 그런 거 할 때 원래 바꿨다는 법을 바꿨는데 그거를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바뀐 법을 적용하면 불합리하다는 거지. 뭐 그런 판단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기준이 있어야 돼. 언제 시점부터 바꾸면 안 되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더라도 성립한 세목에 대해서는 뭔가 바뀐 세목을 적용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성립이 하고 나서 그 성립된 이후에 바뀐 법을 성립한 후에 세목에 적용했다. 그럼 그건 진정소급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립되기 전이야. 예를 들면 X1년도 중에 예를 들면 이래요. 이따가 다 하겠지만 들어보세요. X1년도 중에 뭔가 세법을 뭐 급하게 바꿀 일이 생겼대요. 사정이 생겨서 뭔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 바꾸겠다. X1년 8월 1일에. 근데 X1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건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됐죠. 그렇다면 X1년도분에 대해서도 그 바뀐 세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X2년 1월 한 15일쯤에 야 앞으로 소득세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앞으로는 당연히 돼요. 법을 바꾼 그 후로는 되는데 X1년도분 소득은 어때요? 소득세는 성립이 되었죠. 이미 X1년도 말 시점으로. 그래서 X1년도분에 대해서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립이든 확정이든 어떤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은 언제 된 걸로 본다. 이 법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이때 성립되고 요 세목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확정된다. 새해까지. 그렇게 정하는 시기를 정해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법소부 과세 기간이 정해진 국세고 이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립한다. 자, 그리고 우린 시험이기 때문에 구석진 부분까지 다 해야 돼요. 법인세이긴 하지만 밑에 빨간색 보세요. 법인세이긴 해요. 그런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이 여러분 법인세 세목이 법인세를 내는 소득이 4개가 있었죠. 각청토미 각 사업자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두 번째 청산소득 법인이 문을 닫는데요. 법인을 문을 닫아서 그때 법인세를 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입니다. 요걸 구별해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보통의 법인세라면 그냥 계속 기업을 가정해서 쭉 간다고 보니까 과세기간이 끝날 때 X1년도 법인세는 X1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그때 법인세가 성립한다. X1년도분 법인세가. 그렇게 하는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 뭐다?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도 보세요. 부가가치세도 뭐 X3년도 1기 그럼 언제 성립해요? X3년도 1기는 그 부가가치세는 X3년도 6월 30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1기가 끝나는 때 그때 성립하지만 특이하게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요렇게 우리 객관식이니까 구별해서 외워둬야겠죠.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자, 일단 우리가 위에서 본 거는 뭐다? 과세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법소부이고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본적인 성립 시기로 한다라는 거고 그거 말고
특정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거는 상속 증여세예요. 우리가 국세에서 많이 접하는 거는 상속이라는 특정 행위가 일어났을 때 상속세를 매기죠. 증여세도 타인한테 내 재산을 이렇게 증여했을 때, 그런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국세를 내라는 거잖아. 그죠? 그냥 나는 상속도 하지 않았고 증여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특정 기간이 됐다고 해서 상속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법소부하고 다른 거라고. 그래서 특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초록이들이에요. 상속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상속을 개시하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을 개시하는 때 누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운다?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은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이거 처음에 원래 당연히 좀 헷갈려요.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상속해줬어. 내가 상속인 아니야? 죽은 내가 상속인 아니야? 아니라고요. 상속이라는 거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딸이 상속인이고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엄밀한 정의는 상속이 우리가 그거를 피동형, 사동형 할 때 상속을 당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헷갈리니까 확실히 외우는 게 우리는 중요하니까 정말 의미는 그거지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그거는 이미 했던 거고, 여기 상속을 개시하는 때라는 표현이 언제인지 궁금할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 이게 법정 표현이고 사망일을 뜻합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봐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성립되는 시기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사망일이에요. 뒤에 또 뭐다? 상속 등기일. 상속을 등기에 한 게 그 시점에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성립하는 거예요. 얼마를 낼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지. 계산도 안 해봤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몰라. 그렇지만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그 추상적인 의무, 그건 언제 생긴다는 거야?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죠?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래도 증여한 날이죠, 이것도. 증여한 날. 증여자가 상대방, 수증자한테 주는 거죠, 물건을. 증여는 이래요, 여러분. 물건을 주는 사람,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 받을 수라고 해서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 증여를 받았다. 여기는 수증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재산을 준 날이에요. 수증자가 증여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 여기 법정 표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때는 당연히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증여세가 얼마인지는 확정되지 않아서 몰라. 하지만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라는 걸 내야겠구나라는 추상적인 의무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물어봐요, 여러분. 그게 암기가 돼야 돼요. 스토리 하면서 공부를 하되 최종적으로는 숙지가 돼야 돼요. 개소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어떻게 과세 물품을 제주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혹은 과세 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 장소에서 유흥 음식 행위를 한 때, 과세 영업 장소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때, 요렇게 숙지해 두시고, 행위야 행위.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다 내는 일반 소비세예요. 뭐 깊이 있게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누가 뭐를 사든 내가 새우깡을 사 먹어도 10% 내고, 우리나라에 와서 누가 뭐를 갑부가 어떤 대기업 회장이 새우깡을 사 먹어도 10% 내죠. 역진성이 있다고 하고 그게 일반 소비세,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고요. 개소세는 어떤 특정 소비를 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과소비나 약간 사치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을 내라는 거지. 자동차에도 붙어 있고 비싼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에 붙어 있어요. 다양하게 많아. 일반적으로 개별 소비세. 그러니까 모든 소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소비. 옛날엔 특소세라고 불렀어, 이거. 특별 소비세 그랬는데 표현이 바뀌었죠. 지금은 개별 소비세.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소비에 대해서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라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는 거지. 그죠? 내가 그걸 소비했으니까 개별 소비세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개소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과세 장소에 입장했다. 주세 같은 거, 술 먹었다 이거야. 술 먹으면 낸다는 거죠. 과세 장소 입장하거나 유흥 음식 행위를 한 때 등 이렇게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구나. 그렇겠구나.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립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아요. 위에 부가가치세도 기본적으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였지만 수입제와의 경우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때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개소세 이런 것들인데도 수입 물품에 관한 거다. 그때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 물품에 관한 경우는 좀 특이하구나 라고 별도로 머릿속에 외웁시다. 밑에 인지세. 우리가 문서 같은 거 쓸 때 인지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인지를 사는데 인지세가 든다고. 인지세를 내야 돼요. 뭐 10,000원이다 20,000원 이렇게 낸다고 해. 그걸 언제 성립한다?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죠? 계속 따라와 보세요. 증권거래세. 우리가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거래 같은 거 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돼요. 그때는 언제 성립한다? 해당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예요. 해당 매매, 내가 주식을 산다는 그 거래가 확정되었을 때 증권거래세. 내가 요 세금을 내야겠구나. 증권을 거래했으니까 세금을 내야겠구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종부세. 종부세는 뭐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고액의 뭐 아파트나 땅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에 요 내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이거는 특정 기준일이 있죠. 우리 뭐 법인세과나 재산세과 분들 요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법인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내니까 많이 내시고 재산세과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시고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시점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야 돼요. 됐죠? 요거는 딱 기준을 정하는 거야. 이게 자산은 땅이나 이런 거는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언제 딱 갖고 있는 요 6월 1일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는 걸로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농특세, 교육세. 여러분 요런 것들은 농특세, 교육세는 특징이 여러분 제가 뒤에 부가세라고 적어뒀죠? 부가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있죠? 이 위에. 이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죠. 그러니까 그 부과됐다는 게 가치가 added, 그러니까 첨가됐다는 게 붙었다는 거잖아. added는 여기 붙어 있다는 거야. 추가로 붙었다. 그러니까 가치를 추가로 붙이면서 그 붙인 거에 대해 세금을 내라 이 뜻이에요. 가치가 add 더한다는 뜻이죠. 가치가 더해졌다. 세금 더 내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부가는 영어로 뭐냐 하면 서택스예요. 발음은 죄송합니다. 영국식이죠. 자, 요거는 따라다닌다는 뜻이야. 아까 value add는 가치가 창출되었다, 더해졌다 이 뜻이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글 똑같잖아. 부가세. 근데 이 부가세는 이 본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특세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법인세 같은 거 신고할 때 뒤에 붙이잖아요. 그죠? 뭐 감면에 대해서 20% 농특세 내라. 법이나 너 세액 공제 받은 혜택에 대해서 뭐 20%는 좀 토해내라. 뭐 그런 식으로 선돼 있다고요. 교육세도 야 네가 내는 거에서 본세 내잖아. 거기에 몇 퍼센트를 교육세로 좀 내라. 좋은 일 좀 해라. 이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본세에 붙어 있다. 라는 의미로 부과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게 요건 그런 뜻이에요. 됐죠? 가치가 더해졌다, 창출되었다는 뜻으로 부가가치세에 부가는 그 부가고 added고 여기는 본세에 부과되어 있다. 본세에 따라다닌다. 그래서 서택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그냥 몰랐던 분은 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걸 부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본세가 있어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얘도 같이 성립하는 거야. 아까 제가 말했죠. 예를 들면 농특세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해봐요. 가정입니다. 야 법인아. 너 법인세 감면 같은 거 이런 세액 공제나 감면 같은 제도로 만약 이번에 20억을 감면받았잖아. 너 그럼 감면받은 거에서 일정 퍼센트는 농어촌 특별세로 좀 내라. 내가 감면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10%다 20%다 이렇게 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본세, 법인세에 대한 계산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고 일단 숫자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 본세가 성립하는 때라고 했죠. 내가 법인세라고 해봐요. 아까 X1년도 법인세, X1년도가 지나면 X1년도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는 그때 성립하죠. 근데 신고는 언제 해? X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서 이제 세액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농특세랑 교육세는 법인세라는 본세에 따라다니는 애야. 본세에 부과되어서 따라다니는 애야.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야겠다는 법인세가 성립이 되면 얘들도 농특세, 교육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세 내야 되니까 그 법인세인 본세에 부과되는 이 친구들도 내야겠구나라는 게 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이 성립하는 거야. 얘는 따라다니니까. 법인세를 따라다니니까. 본세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했고 밑에 괄호되어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교육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교육세랑 농특세는 본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본세 따라서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본세 성립할 때 얘들도 성립한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세요. 교육세 중에서 밑에입니다. 밑에 여기 교육세 중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이하게도 본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는 거. 별도로 외워야 돼요. 별도로. 아셨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 스토리 없이 그냥 보면은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맥락 없이 외우면 외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세는 특정 본세에 따라다니는 거니까 특정 본세가 성립할 때 성립하는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뭔가 특이하구나. 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구나. 요렇게 외우면 조금 더 오래 진하게 기억될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밑 아래쪽에 여기 성립시기의 특례, 성립시기의 특례. 지금 위에 두 개가 성립시기의 원칙들이에요. 과세기간 정해진 국세의 성립시기, 특정 행위에 과세하는 국세의 성립시기. 여기가 큰 틀이었고 여기 성립시기에 특례가 있어요. 특례. 요것도 좀 외워줘야 돼.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요 특례는 특징이 뭐냐? 과세기간 중에 징수납부하는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볼게요. 소득세,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죠. 그런데 뭐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세, 법인세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성립이 안 됐으니까 원천징수를 못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죠? 아시겠죠? 일단 계속 따라보세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지급하는 때구나. 그리고 밑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만 나와 있어요. 만약 이 뒤에 부가가치세 붙어 있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요렇게 됐죠? 그런 것도 틀리겠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지만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거야. 좀 까다롭지만 우리 이렇게 차분히 잘 해봅시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여긴 또 법인세 없죠? 소득세만 있어. 이거는 소득세만 있다고. 여러분 요때 민감하게 공부할 때 요런 게 필요해. 요런 레이더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함정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소득세만 있구나. 만약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아예 성립하지 않아.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인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법인세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틀렸겠지. 이때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그 달의 말일.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이 4월 15일에 발생했다. 그러면 4월 30일에 요런 소득세들은 성립한다는 거야. 특이하죠. 다른 소득세하고 다르지. 됐죠? 그리고 3번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법인세. 이것도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언제? 중간 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 4번 예정 신고기간,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 신고기간, 예정 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때가 없어졌네요. 때. 5번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일단 여기까지 다 외우시는 걸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지만 좀 헷갈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1, 2, 3, 4는 조금 막 서로 머릿속에서 개념이 헷갈려. 그죠? 근데 여러분 5번은 자기 혼자 뭔가 딱 독립적으로 특이하게 팍 튀어오르죠. 지금 얘가
그죠? 수시부가잖아. 그리고 모든 국세야. 이거 외우기도 좋아, 얘는. 수시부가 하기만 하면 모든 국세는 이렇게 한대. 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예요. 언제가 아니다 또? 요것도 알아도. 수시부가한 날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다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야 못 외우겠다 임마. 난 하나도 안 볼래. 이러지 마시고 좀 힘드시다면 요거 하나라도. 수시부가하는 국세의 경우는 언제 성립한다? 수시부가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성립한다는 점. 됐죠? 자, 이제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일단 이론 정리로서 확정까지 한번 쭉 봅시다. 아시겠죠? 자, 확정. 확정 뭐라고요? 아까 성립은 우리 방금 보고 왔잖아. 추상적으로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그래 나 소득세 내야겠구만. 1년 지났네. 뭐 5월달에 X2년 5월달에 신고하고 내야겠구만. 그때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다 이런 거라고 했잖아. 확정은 그 세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는지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 어떻게 나뉘냐 하면 신고납세제도 세목인지 부가과세제도 세목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신고납세제도 세목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많이 접하는 법소부가 대표적인 신고납세 제도예요. 그죠? 소득세는 X1년도분 언제 신고해? X2년 5월에. 법인세는 X1년도분 X1년 3월에. 부가가치세는 일단 뭐 예정신고 한다고 생각하면 3개월 한 번씩 이렇게 신고하잖아. 1기 거에 대해서 뭐 6개월치에 대해서 한 번만 신고한다고 하면 7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신고납세 제도는 다른 거 뒤에 개소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있는데 일단 법소부가 대표하는 거예요.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고로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그걸로 일단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의 효력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원래 헷갈려요. 확정이라는 거를 오해하면 안 돼. 불변의 것으로서 정해졌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정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게 나는 이거 이만큼 세금 낼 거야 나라야. 신고 이만큼 할 거거든. 나 이걸 확정할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 나라 너. 이게 아니라고. 일단 최소한 여러분 금액이 정해져야 그걸로 내고 일단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서 확정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류가 발견되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수정신고, 경정청구할 수 있고 신고 내용 확인하다가 오류가 발견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경정할 수 있겠죠. 나라에서. 바뀔 수 있어. 그 확정이라는 게 불변이다라는 의미의 확정이 아닙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세금을 내고 할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는 거 정도만. 신고납세 제도를 택한다. 법소부는 일단 세금을 내면 일단 그걸로 확정이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나중에 납세자가 스스로 바꾸든 오류를 발견해서 나라에서 경정을 할 수도 있고요. 됐죠? 그게 바로 신고납세 제도다라는 거. 법소부다 일단. 머릿속에 얘가 들어있어야 외우기 좋아요.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법소부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가까우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법소부가 신고납세 제도 세목이었구나. 이것들은 언제 확정되나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이 돼요. 이게 아니라고 신고하고 나서 정부가 제가 신고한 거 한번 봐주시고 확정시켜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일단 신고를 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이 일단 되는 거래요. 됐죠? 자, 만약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무신고자라면 여러분 결정을 하겠죠? 처음으로 나라에서 정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잖아. 그때 확정이 되겠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신고를 하면 그때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이 되고요. 신고를 안 했어. 법인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법인세 결정을 해줄 거 아니야 나라에서. 그런 거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세법과 맞지 않아. 그럼 정부가 그걸 고쳐준다고 했지. 그럼 경정. 일단은 신고하는 순간 잘못된 걸 알 수는 없겠지. 신고를 할 때 확정이 되고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틀린 게 생겼대. 그러면 나라에서 그거를 경정하면 또 경정할 때 경정으로 또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 밑에 연두색 부가과세제도 세목을 볼게요. 부가과세제도 세목은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상속세, 증여세예요.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우리가 부가과세제도 세목이라고 합니다. 부가과세제도 세목은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다르게 여기 읽어보세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결정 최초로 정해주는 거라고 했어. 나라에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가진 세목을 우리는 부가과세제도 세목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상속증여세가 이거예요. 상속증여세를 부가과세제도는 당연히 나라에서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상속증여세 신고하는데 지금 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상속증여세 신고 안 받아봤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상속증여세에서 신고하는 기한 있죠? 상속한 날이 속하는 날이 다음 달 언제까지 몇 개월 안에 신고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맞아. 근데 그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고요. 이제 재산세과 분들 아실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신고 그만으로 확정력이 없어요. 그 신고는 단지 과세관청이 부가처분 결정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부가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에 불과한 거라고. 달라요. 법소부 신고하는 거하고 상속증여세 신고하는 거하고 그 힘이 다르다고. 법적인 효력이 다르다고요. 법소부는 신고하면 그걸 확정이 일단 된다고요. 근데 상속증여세는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재산세과 분들 그죠? 결정해 주잖아. 결정을 해야 그걸 확정이 되는 거라고. 최초의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속증여세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는 단지 일종의 자료 제출의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상. 됐죠?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이미 많이 왔는데 또 한 걸음 어떻게 더 나가냐 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갖고 있었던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신고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어. 나라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에서 결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어떤 경우인지를 봐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그거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이 되어서 신고가 확정력을 가져요. 아셨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나라가 그걸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과세제도 세목에 속하게 돼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구별하다는 거. 됐죠? 밑에 적어놨네요. 종부세의 경우는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정확하게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는 부가과세제도를 따르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납세제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확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한 걸음 더. 난 안 가 하지 말고 따라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요게 마지막 정리야. 자, 또 특이하게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립 시기랑 확정 시기가 달라요. 그죠? 성립이 먼저 되고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생기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되는 거잖아. 그 흐름대로 가잖아요. 소득세 생각해봐요. X1년도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일단 추상적으로 성립되죠. 그리고 그 납세 의무는 언제 확정됩니까? X2년 5월 달에 5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면 그걸로 확정되죠. 왜?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이니까요. 됐죠? 그럼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돼요? 상속세 말해봅시다. 상속세 언제 성립해요? 까먹었어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피상속인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날 성립해요.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인 나는 세금을 내야겠구나 라고 성립을 한다고. 그럼 언제 여러분 확정돼요? 신고할 때? 세무서 가서 재산세과에 신고할 때? 아니라고요. 왜? 상속증여세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이 아니고 부가과세제도 세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는 어떤 힘밖에 없다? 법적으로 어떤 힘밖에 가지지 못한다?
협력 의무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그런 효력밖에 없어요. 그 신고는 기다려야지. 재산세과에서 결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 결정을 할 때 확정된다고요. 됐죠? 자, 요렇게 시차가 생겨, 시차가.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는 요렇게 시차가 생기는데, 잘 따라오셨는데,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특이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성립할 때 자동적으로 확정까지 한 방에 되는 애들이 있어. 요거 볼게요. 1번, 인지세. 인지세 아까 전에 언제 성립된다고 했어?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된다고 했지. 그리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때 인지세 붙이라고 하잖아. 붙여야 되잖아. 과세문서 작성할 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붙이겠어요? 성립도 하고 인지세라는 걸 내야 된다는 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면서 동시에 금액까지 확 정해져 버려야지. 그래야지 그 금액 내고 붙일 거 아니야, 인지를.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립하면서 확정까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했죠? 그리고 생각해봐. 이어서 아까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 의무는 성립했어. 납세 의무 성립했는데 얼마인지 알아야 원천 징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하면서 확정도 되는 거예요.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간이 끝나는 때 맞아요. 이것도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고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5번도 특이해요. 납부지연 가산세. 자,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언제까지 내세요 라고 했지. 납기가 있다고. 기억나요, 여러분? 국세징수법에서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 X2년 3월 31일까지 X1년도분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 X2년 3월 31일이 법정 납부기한이죠. 근데 그때까지 안 냈어. 그럼 일단 납부고지서를 보내줘. 왜 안 내셨죠? 신고를 하셨는데 안 내셨네요. 요 가산세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내세요? 예를 들면 4월 30일까지 내세요라고 납부고지서에 납기가 4월 30일 보냈어. 계속 말해볼까요? 그러면 납기까지도 안 냈어. 그럼 어때? 독촉해야지. 그죠? 일단 지정 납부기한인 4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죠. 체납이 됐어, 일단. 그러고 나서 독촉을 하는 거야. 왜 안 내세요? 빨리 내세요. 독촉합니다. 라고 독촉 납부기한이 있죠. 그 독촉 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어때? 이제 그때부터 압류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거. 국세징수법에서. 자, 일단 납부고지서에 납기가 있다고. 아까 4월 30일. 그 후에 안 내고 있으면 어때요? 하루하루마다 계속 0.022%가 붙죠,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체납액이 하루하루마다 늘어나죠? 그죠?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경고할 때마다 고지서를 계속 보낼 수 있어?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0.022% 붙는 거 있잖아요. 납부고지서, 납기 지난 후 붙는 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기가 지난 후 매일매일 경고하는 때 성립하면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 같은 걸 할 때 지금 금액 얼마 내시면 정리됩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법에서 정해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 지금 오늘 시점으로 얼마 납부하면 이게 완납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매일매일 어제까지 막 붙어 있잖아. 그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들이. 그게 요런 대전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세금을. 체납액을 증가했다고. 그죠? 원래 체납액이고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그 매일매일 납부지연 가산세 0.022%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확정까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체납액으로 점점 증가해 간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요게 이런 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우리가 확정이 되고 체납액이 커지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 조금만 문제를 쉬었다 갈까요? 지금 고민이 되네.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론은 원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 이미 껐나? 자, 아무튼 여러분 쉬셨다가 다음 클립에서 문제풀이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